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60회 토픽 읽기까지 우리 다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빨리 흐름에 맞춰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쓰기부터 읽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해보면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쓰기 부분부터 봅시다. 51번을 보면요. 한국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선배에게 물어보니 졸업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라고 선배가 말했겠죠. 그래서 선배가 말했으니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출입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계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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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라고 했으니까 합니까? 됩니까? 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방법이니까 여기에 어떻게로 물어봐야 되겠죠. 자, 52번을 봅시다. 사람들은 음악 치료를 할 때 환자에게 주로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항상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준다. 그런데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들려주는 것 아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은을 써야 되는지 이를 써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들려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들려준다 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한다, 음악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치료 초기에는 환자가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의 심리 상태와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준다. 그 이후에 환자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죠.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환자가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느낍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느끼게 한다와 비슷한 말은요. 느끼도록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글쓰기 문제, 작문 문제입니다.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네요.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면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를 보면요. 2007년에 4만 명에서 2012년에 9만 명, 2017년에 21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수의 변화를 보면 2007년 4만 명, 2012년 9만 명, 2017년 21만 명으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급증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아주 많이 늘었다라는 의미로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9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는 급증했다라는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를 개발했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또는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추측의 의미로 써주셔야 돼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운동 및 산책이 약 4배 증가했고 출퇴근은 14배, 기타는 3배 증가했는데 출퇴근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1등이잖아요. 아주 크게 늘어난 부분을 짚어주시면,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0에서 700자를 쓰는 장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긴 글 쓰기입니다. 자,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좋은 점은 장점이고요. 문제점은 단점이 되겠죠.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라. 자, 먼저요. 조기 교육의 장점을 쓰고 그 다음에 문제점, 단점을 써야 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쓰기 전에 조기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따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뭐 이 정도로 시작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적성에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 발견해 준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다음은 단점입니다. 단점은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쓰면 되겠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할 수 있는 나이인데 몇 가지만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감각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는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크기 때문에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반대로 반대를 한다면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이 크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읽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기 첫 번째는요, 빈칸에 넣는 문제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다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여기 보다라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다를 써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어떤 문형을 써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느라 라고 써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했어요? 그것이 뒤에 나쁜 일의 이유가 됐습니다 라는 의미는 보다가죠. 그래서 보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알았다, 많이 알았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변화를 나타낼 때 알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기만 하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생은 차를 타기만 하면 멀미를 한다. 뭐뭐기만 하면 어떤 것을 해요? 그러면 꼭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뭐뭐 할 때마다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꼭 이것을 한다 라는 의미니까 탈 때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낡아서 수리해봐야, 수리해봤자, 수리하더라도, 수리해도, 수리한다 해도, 수리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네모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몸에 좋은 음식인가 보네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안경은 아니에요. 신발은 아닙니다. 매일 신선함을 마셔요. 영양소라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것이니까 과자는 아니겠네요. 우유가 되겠죠. 아침에 마시면 좋아요. 큰 이불도 깨끗하게 빨래하는 것 같은데요. 세탁, 건조, 빨래가 많네요. 그죠?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게 나올 텐데 세탁기가 아니면 빨래방이 되겠습니다. 자, 등산할 때 담배와 라이터는 두고 가세요.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 이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보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터가 나왔으니까 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산이니까 산불을 조심하세요. 그런데요, 보통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를 두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산불을 조심합시다, 산불을 예방합시다, 불이야 화재죠. 그래서 화재 예방 조심합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음주를 피하십시오. 음주를 안 하는 것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하지 마세요. 무엇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라는 것은 조심하세요 라는 거죠. 조심에 비슷한 말은 뭡니까? 주의죠.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이나 그래프,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를 보고 같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인주시 캠핑장 이용 안내, 이용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문제를 봅시다. 주말에는 이용요금을 더 받는다. 평일이 있고 주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더 받네요. 맞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캠핑장은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1년 내내라는 것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기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3월부터 11월이니까 1년 내내는 아니네요. 1월, 2월, 12월은 없습니다. 예약은 이용 당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 당일이란 말이 여기 있네요. 당일 예약은 불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면 된다가 아니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따로 내야 된다. 따로는 별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별도의 반대는 포함입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 따로는 아니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조사했네요. 그래서 40, 50대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여성은 봉사활동보다 취미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취미활동, 봉사활동이 있는데 여성은 까만색이네요. 까만색을 비교해 봅시다. 보다라는 말이 있으면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여성은요, 봉사활동과 취미활동 중에서 취미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취미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하네요. 맞네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종교활동 중에서 남성, 여성을 비교했는데 보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네요. 보다라는 것을 지우고 남성이 높다. 맞습니까? 남성이 더 낫죠? 아니네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은 50%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경제활동을 봅시다. 경제활동 남자는 50%를 넘었지만 여자는 50%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경제활동보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많다. 경제활동과 봉사활동을 비교했는데요. 남성이에요. 그러면 보다라는 말이 여기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많습니까? 자, 경제활동과 봉사활동을 비교했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더 적네요. 많다가 아니네요. 4번은 아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인주시의 한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여름 교복으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기존 정장형 교복은 활동할 때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몸이 편해지니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이 올라갔다. 새 교복은 기존 교복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학부모에게도 인기다. 싸다 라는 뜻이네요. 자, 1번. 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더 좋아한다? 아니요. 새 교복이 인기다. 학부모에게.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요. 정장형 교복은 기존 교복, 옛날 교복입니다. 새 교복은 정장형 교복보다 가격이 비싸다? 아니요. 저렴하다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싸다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기존 교복에 비해 새 교복은 활동할 때 불편하다. 자, 비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X가 되겠죠. 새 교복은 불편하다 맞습니까? 아니요.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복을 바꿨다. 의견을 받아들였습니까? 네. 학생들의 의견이 여기 있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자, 12번을 봅시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힘들게 일하는 택배기사, 청소원 등을 위한 무료 카페를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카페는 언제든 부담 없이 음료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곳이어서 이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안 보였지만 지금은 카페에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자,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관심이 많아졌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이 카페에 간식을 가져다 주는 주민들이 생겼다. 자, 방금 말한 이 부분이네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습니다. 관심도 생기고요. 간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카페를 열 때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X죠. 이 카페는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었다. 아니요. 무료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료 카페입니다. 그래서 X죠. 택배기사들이 카페 운영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택배기사, 청소원 이런 분들은요. 이용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카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X가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문제. 가나다라, 뭐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빈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게에서 통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요,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가게가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엔요, 그 가게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가게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죠.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한다. 이게 두 번째로 나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통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겠고요. 빈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빈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을 대여해준다. 그러니까 빌려준다.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라나다. 가라나다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주셨다.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찼다. 그냥 내리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대신 요금을 내주셨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 버스를 뛰어가서 탔습니다. 그런데요. 지갑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했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 그런데 돈이 없었다. 지갑이 없었다. 그래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대신 내주셨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밝게 웃어주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가, 라, 나를 찾으면 되겠네요. 다가라나는 3번에 있네요. 자, 다음을 봅시다.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피로이므로 푹 쉬면 증상은 완화된다.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밑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먼저 눈밑이 떨리는 경험, 이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1번이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원인은 뭡니까? 주된 원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피로이므로 푹 쉬면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나오고요. 푹 쉬었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일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마그네슘이 풍부한 걸 먹으면 된다.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 나, 가, 다, 라나가다를 찾으면 되겠네요. 4번에 있네요. 자, 다음은요. 16번부터 18번까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원래 악수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과 싸울 때 꺼내들었다. 하지만 뭐뭐 때에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행동이 오늘날에는 반가움과 존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은요. 오늘날의 악수는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원래는요. 손에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싸울 생각이 없을 때가 답이 되겠죠. 자, 17번을 봅시다. 특별한 사건 없이 주인공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다룬 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낼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관객들은 영화에 빠져든다. 관객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의 기쁨,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일상의 기쁨을 새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 크고 거창한 꿈이 아닌 것,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반대되는 일은 뭡니까? 일상이죠. 특별한 사건이 없는 거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크지 않은 것, 작은 일, 사소한 일, 소소한 일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현실 속에, 일상 속에 작고 소소한 일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씨앗 저장고는 미래의 식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식물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보관 중인 씨앗을 연구하는 일뿐 아니라, 연구원이니까 당연히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죠. 어떤 활동도 한다. 어떤 활동일까요?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들은 씨앗 하나하나를 구하기 위해, 찾기 위해, 모으기 위해 어디 갑니까? 전국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모으다라는 말, 찾다, 구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보관할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찾아다닌다, 구한다, 모은다. 자, 모은다라는 말은요, 수집한다, 모으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과 20번을 풀어봅시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주인과 있을 때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자, 다가간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뭐뭐다면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에, 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찾아볼까요? 만약에 이게 19번은 벌써 풀렸네요. 자, 만약을 집어넣고 만약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것은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안내견은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주변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안내견이 행인의 주위를 맴돌면 안내견을 따라가 주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자,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안내견이 주인 곁을 떠나는 경우는 없다? 아니요. 위험한 경우에는 떠납니다. 없다는 아니죠. 안내견은 문제가 생기면 구조센터로 달려갑니까? 아니죠. 주변 사람, 행인, 주변 사람이나 행인에게 달려갑니다. 아니네요. 안내견이 다가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다. 예, 이게 중요하죠. 맞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인을 떠나서 안내견이 주변 사람에게, 행인에게 달려옵니다. 안내견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훈련을 받는다. 항상은 아니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달려가는 거니까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알게 되기를, 배우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열을 올린다, 열심히 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심 생각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중심 생각은요, 일찍 문자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찾아봅시다.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 이거 아니죠. 아이의 감각을 기르는데 문자 교육이 필요하다?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자 교육이 아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안 좋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아이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글자를 배우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스토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23번부터 24번까지 스토리가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고향에 사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나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영화관에 가자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영화관은 무슨, 아버지는 어둡고 갑갑해서 영화관 가는 거 안 좋아하셔 하고 내뱉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슬쩍 영화 보러 가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계셨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지금껏 내 기준에서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영화관에 갈 준비를 하며 옷도 살피고 모자도 쓰고 벗기를 반복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자, 일단요,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하면서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라는 말이 낫겠죠.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나는 아버지와 자주 영화를 보러 다녔다? 아니요,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가요? 뭐라고 그랬냐면 손사래를 치실 것 같았는데 그저 가만히 계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버지는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외출 준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만이 있던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신문기사 제목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세 문제가 나옵니다. 25, 26, 27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죠. 출산율 또 하락, 정부 대책 효과 없어. 자, 이걸 보면요. 정부가 대책을 세웠나 보네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출산율이 또 하락했다. 또 다시 다 괜찮습니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다시 하락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찾아보면요. 이거죠.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출산율은 다시 또 떨어졌어요. 하락했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놀이공원, 수익에만 치중, 이용객 안전은 뒷전. 이렇게 끊어줍시다. 수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중하고 이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놀이공원은요. 수익은 중요하고요.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7번 봅시다. 제2공장 정상 가동,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가동되고 있어요. 반도체 공급 안정은 미지수라고 있겠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공장이 제대로 잘 가동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 안정은 잘 될까? 확실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랬어요. 제2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지만 잘 가동되고 있지만 공급이 안정되는 것 불확실하다, 미지수다 라는 의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31번까지 그러니까 4문제가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수업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열이라는 것은 열정적인 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아주 재미있는 퀴즈를 풀며 용어와 개념을 익힌다.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즉각적으로 바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점수가 주어지는데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힐수록 획득하는 점수가 크다. 이런 방식을 얘기했고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의를 갖고 참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업에 집중합니다. 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죠. 자, 29번 지구가 아파요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잘려나간 나무가 그려진 가방,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지구가 아파요 라는 문구가 있고 잘려나간 나무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품이 때문에 구매를 한다. 왜 구매를 할까요? 여기에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들은 구매한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겠죠. 입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견해. 더 쉬운 말로 생각, 비슷한 말로 의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견해, 생각, 의견,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도 비슷한 말이 되겠네요.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나의 입장, 견해,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견해, 생각, 의견, 입장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있죠. 나의 생각, 의견, 견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말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을 봅시다. 깨어져도 파편. 파편이라는 것은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깨진 조각을 파편이라고 합니다. 깨어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산산조각난 다른 유리병과 달리 금이간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었다.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튀지 않았어요. 안전해요. 이 점에 차가 나요. 이 점을 주목한다, 집중한다 라고 있고요. 안전 유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여기에 안전한 이런 말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안전 유리를 만드는 방법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막이 붙잡게 해서 안전유리를 만드는 거죠. 뭐예요? 유리에 막을 입히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31번 봅시다. 보통 수학에서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개념이 1번이고 기호가 2번입니다. 그러나 수가 끝없이 커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무한대의 경우에는 정반대이다. 정반대는 뭡니까? 기호가 먼저고 그 다음 개념이겠죠. 이렇게 반대라는 의미죠. 무한대는 뭐뭐 후에도 한동안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개념이 두 번째였고요. 여기 먼저 한 것 후에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개념이 여기 있었고 정반대니까요. 벌써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가 만들어진 후에도 정확하게 여기에 있네요. 자, 32번부터 34번은요. 내용이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하루살이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 위해 약 1년을 물속에 살고 성충이 되어서는 1, 2주 정도 산다. 하루살이 애벌레는 물속에 가라앉은 나뭇잎 등을 먹고 살지만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 입의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져요. 기능이 없어져요. 이런 까닭에 성충은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소를 소모할 뿐 따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다. 까닭이라는 말은요. 이유죠. 이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라는 의미죠. 소모하다, 써버리다, 쓰다 라는 거죠. 먹이를 섭취하지는 못한다. 자, 봅시다.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 아니요. 1년 더하기 1, 2주입니다. 애벌레에서 1년, 1, 2주는 성충. 이렇게 X가 되겠네요.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는데 1, 2주 정도 걸린다? 아니요.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X.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 맞습니까? 네. 성충은요. 입이 퇴화해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분을 씁니다. 그걸로 사는 거죠. 3번이 답이네요. 하루살이 입은 성충이 되면서 기능이 더욱 발달한다. 반대죠. 퇴화하게 됩니다. 자, 33번. 눈물은 약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성분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먼지 같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쌓인 물질도 들어있다. 그래서 슬플 때 울고 나면 신체에 해로운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자, 문제를 봅시다. 눈물 속에 있는 단백질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단백질이 뭡니까? 단백질 어디에 나와있죠? 단백질. 저항할 수 있는 뭐에? 세균에. 그러니까 항균을 얘기하는 거죠. 항균 물질인데 기분을 좋게 만듭니까? 아니죠. 스트레스가 빠져나갈 때 좋다고 했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이 빠져있다, 없다 라는 뜻이죠. 아니요.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여기 있죠.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라고 얘기했죠. X네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몸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쁜 물질을 다른 말로요. 해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요.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니까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은 앞에 나온 겁니다.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슬플 때의 눈물보다 성분이 더 다양하다. 자, 보다라는 말이 있으면 빼버려요. 그리고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더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항균 물질 하나고요. 여기는 항균 물질이라고 체내에 쌓인 나쁜 물질, 이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더 다양한 건 이거죠. 그래서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더 다양하다? 아니죠. X가 되겠네요. 3번이 답이네요. 자, 34번을 봅시다. 19세기 중반까지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다. 이는 철도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철도에서는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했다. 그래서 승객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열차를 탈 때마다 자기 지역의 시간과 열차 시간이 달라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캐나다의 한 철도 기사가 지구의 경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표준시가 되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은 철도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맞네요.
캐나다의 한 철도 기사가요, 표준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표준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맞는데요? 1번이 답입니다. 예전에는 철도회사가 지역의 기준시간을 결정했다? 아니요, 지역의 기준시간이 아니라요, 그냥 열차 시간의 기준을 잡은 겁니다. 아니죠. 캐나다에서는 19세기 이전부터 표준시를 사용해왔다? 아니요, 19세기 중반까지는 표준시가 없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없었죠. 철도 승객들은 표준시의 적용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아니요, 편리해졌죠. 불편을 겪게 되었다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아니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5번부터 38번까지는요,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라는 것은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초소형 카메라는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 만들어져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나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만 카메라의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초소형 카메라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용되지 않게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핵심만 집어낸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필요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게 정돈된 지식만을 취하다 보면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질 수 있다. 자, 주제를 찾는 문제에서는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앞의 내용은요,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능력이 떨어집니다. 능력이 무뎌집니다. 어떤 능력이요? 이런 좋은 능력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제는요, 요약형 정보를 찾으면 이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찾아보면요, 요약형 정보는 사고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을 봅시다. 유명 드라마가 소설책으로 출간되는 일이 많아졌다. 소설이 인기를 끌면 그 후에 영상물로 제작되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 탓인지 처음부터 영상물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영상물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질지도 모른다. 자, 그러나 여기에 있네요. 이와 같이 영상물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하나둘씩 하나씩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걱정이 됩니다. 순수 문학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위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4번을 봅시다. 영상물이 갖는 영향력이 커지면 순수 문학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38번을 봅시다. 분자 요리는 과학을 응용해 기존 식재료가 갖는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식감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다. 노란 망고 주스와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한 예다. 분자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은 유지한 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먼저요, 분자 요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시를 들었죠. 한 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기대하고 있다, 기대감을 키운다. 그래서 분자 요리는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라는 말이죠. 관심을 갖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라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분자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분자 요리는 어때요?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요리법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39번부터 41번까지는요. 이 보기의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세 문제 나오는 거죠. 도시의 거리는 온통 상점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이 나왔네요. 상점은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볼거리와 잔재미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대한 미술관이 되어준다. 또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며 보안등이자 거리의 청결함과 쾌적함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기도 한다. 자, 보기를 보면 상업적 공간으로 채워진 거리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많다. 눈살을 찌푸린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죠. 이거 안 좋아, 나빠 라는 의미인데, 자, 하지만 뒤에를 보면요. 활력을 불어넣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요. 거대한 미술관이 되어준다. 좋은 거네요. 밤거리를 밝혀주는 가로등, 보안등이고요. 청결함과 쾌적함을 지켜줍니다. 다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을 봅시다. 박철수의 거주박물지는 건축학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주문화사를 소개한 책이다. 아파트가 어떻게 중산층의 표준 욕망이 됐는가, 장독이 왜 아파트에서 사라졌는가와 같은 물음들을 도면과 신문기사를 곁들여 풀어내는 시기다. 그 과정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일 없이 각박하게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세태를 지적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웃과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미래의 건축학도에게 추천하고 싶다. 자, 보기를 보면요. 무엇보다 독자들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답의 형식이란 것은 질문하고 답한다는 형식인데요. 자, 물음들을 풀어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답에 대한 설명이 이 뒤에 물음과 풀어낸다라는 말로 설명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을 봅시다. 최초의 동전은 값비싼 금과 은으로 제작되었다. 이 동전의 가치가 매우 높았던 까닭에 주화를 조금씩 깎아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연히 시장에서는 성한 금화나 은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주화를 발행하는 국가도 손실이 컸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화들의 테두리에 톱니 모양을 새겨 훼손 여부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톱니 모양이 훼손된 주화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그러한 돈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자, 여기 보면요. 톱니 모양을 새겼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오고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이 리을에 들어가면 되겠죠.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이 리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2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고 두 문제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48번, 49번, 50번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고요. 자, 읽어봅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연다고 했을 때 주영은 언젠가는 두 사람이 자기를 가게로 부를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여름에 있을 지방직 9급 시험일까지는 기다려줄 줄 알았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부모님이 주영에게 빵집으로 나와 일하라는 말을 한 것은 가게 문을 정식으로 연 당일 오후였다. 어머니는 주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 맞냐?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개장 기념으로 식빵을 반값에 팔고 어떤 제품을 사든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는 중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지원 인력들이 손님을 맞고 질문에 답변하고 카드를 받고 계산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인들처럼 겁먹은 눈으로 예 굽실거리며 지원 인력들의 지시에 따랐다. 주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카드 결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빵에는 바코드가 없었다.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름이 뭔지를 전부 외워야 단말기의 가격을 입력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단말기 옆에서 빵을 봉투에 담으며 로프, 캉파뉴, 치아바타, 푸가스 같은 낯선 이름들을 외우려 했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 밑줄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가 우리 가족 맞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 부분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면요. 밑줄 친 부분 역시 문제가 나왔네요. 밑줄 친 부분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정, 기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우리 가족 맞냐? 정말 서운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서운하다,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하다라는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빵가게는 개업식 날 손님이 많지 않았다. 북적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적였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주 많아서 복잡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주영은 시험을 마치자마자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다. 아니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X고요. 아버지는 여러 종류의 빵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 아니요, 외우려고 애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죠. 부모님은 긴장한 채로 분사 직원이 시키는 일을 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굽실거리며 지원 인력들의 지시에 따랐다. 긴장했습니까? 네, 하인들처럼 겁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44번, 45번을 봅시다. 원고 마감이 임박하거나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시간 부족 상태가 되어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효율성만 믿고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효율성만 믿고 시간이 부족하다, 마감이 임박하다,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이따가 풀어봅시다. 시간에 쫓기면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소방관들은 구조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만 집중한 나머지 차 문을 닫거나 안전벨트를 채우는 기본적인 일을 잊어서 생긴 결과이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면 집중했던 일은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많은 것들은 놓칠 수 있다. 자, 먼저 주제를 살펴보면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찾아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요. 시간이 부족하면,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시간 부족은 인간의 시야를 좁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주제가 되겠죠.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찾아봅시다. 그러나 효율성만 믿고 자꾸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마감이 임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시간이 부족하고 마감이 임박합니까? 자꾸 나중에 해야지, 마감 시간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일을 미루다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46, 47번을 봅시다. 우주는 지구와 환경이 상이해 지구에서 쓰는 방법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작살과 같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찍을 수 있는 도구가 거론되었다. 이 때문에 테이프나 빨판같이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점성이 강한 테이프의 경우는 우주에서의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했으며 빨판은 진공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진이 도마뱀이 벽에 쉽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털들이 표면에 접촉할 때 생기는 힘을 응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이상하네요. 처음에는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다. 작살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 때문에 테이프나 빨판같이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여기에 뭐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를 살펴봅시다. 보기가 들어갈 말이 여기에 있겠네요. 그러나 이 방법은 자칫하면 우주 쓰레기를 엉뚱한 곳으로 밀어낼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접착력을 사용하자,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접착력을 사용하자는 말이 나왔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47번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테이프는 우주의 온도 변화 때문에 점성을 잃었다. 맞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점성이 강한 테이프의 경우는 우주에서의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 작살은 접착력을 이용한 도구의 좋은 대안이 되었다? 아니요. 작살은요,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접착력을 사용한 거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지구와 유사하다? 아니요. 우주와 지구는 상이하다. 상이하다라는 것은요,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사하다의 반대가 되겠죠. 접착력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 방법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요. 접착력을 활용해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48번부터 50번까지를 봅시다. 4차 산업은 그 분야가 다양하지만 연구개발이 핵심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 기술에 해당하는 연구를 할 경우 세금을 대폭 낮춰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조건이라면 몇몇 대기업에만 유리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연구부서를 두어야 하고 원천 기술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혜택이 큰 만큼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목적이 단지 연구개발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건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윗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왜 썼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요. 해당 조건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제 지원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얘기해 봅시다. 혜택이 큰 만큼 어떤 정부의 입장, 의견, 생각, 견해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혜택이 큰 만큼, 이게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혜택이 크기 때문에 조건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이 조건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두다, 조건이 있다, 제약을 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약을 두려는 정부의 생각, 정부의 견해,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생각,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밑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 기술에 해당하는 연구를 할 경우 세금을 대폭 낮춰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자, 앞엔 다 필요 없고요. 고무적이라는 말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고무적이라는 것은요, 힘을 내도록 하는 것. 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을 잘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적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좋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뭐가요? 세제 지원 정책, 세제 지원, 세금을 낮춰준다. 세제 지원 정책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은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듣기나 쓰기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